자, 우리 분수의 덧셈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입 영상에서처럼 우리가 4학년 2학기 때 학습했을 때는 자, 분모가 서로 일치하는 그런 분수들끼리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했던 걸 아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모가 이렇게 같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많이 실수하는 친구들이 뭐 분모 지금 4분의 1과 4분의 2라고 설정을 했다면 간혹 8분의 3이라고 써서 틀렸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일종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분자를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4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개다. 4개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2개다. 따라서 1개와 2개를 합쳐서 3개가 되고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친구가 가진 우유의 양을 보기로 했어요. 자, 우유 2분의 1컵과 우유 4분의 1컵을 합쳐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2분의 1컵 먼저 한번 그림으로 선생님 색칠해 볼게요. 자, 이만큼 있다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4분의 1컵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우유의 양을 합해보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가 될지 어림해보라고 했는데요. 일단 우리 여학생이 말하고 있는 기준으로 살펴봅시다. 우리가 가진 우유를 합하면 한 컵이 넘을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 컵이 넘을까요? 아니죠. 한 컵보다는 적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분모가 다른 분수끼리 더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우린 이미 분모가 다른 분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분모가 같은 분수로 통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통분해서 구할 수 있겠죠? 함께 통분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하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역시 그림으로 그릴 텐데요. 이번에 보면 2분의 1을 칸을 지금 나눠 놓았어요. 어떻게? 자, 그냥 2분의 1이기도 하지만 마치 4분의 2를 나타내는 것처럼 지금 바꿔 놓았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색깔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분의 1이지만 사실상 이 2분의 1의 결과는 자, 4칸으로 나눈 것 중에 2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4분의 2 우리 또 통분 과정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곱하기 2 곱하기 2 했던 것처럼 자, 여러분 4분의 1은 그대로 우리가 색칠할 수 있겠죠? 자, 4칸 중에 한 칸만큼 색칠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4칸 중에 한 칸, 2칸은 2분의 1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색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로 4분의 1만큼 더해서 비커에 따라준다 또는 뭐 컵에 따라준다 라고 생각하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할 텐데요. 우리 2분의 1은 통분해서 4분의 2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각각 분자와 분모의 2씩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기준이 되는 분모가 동일해졌습니다.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 2와 1을 더하면 자, 4분의 3이 되겠죠. 정말 그런지 우리 그림으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 칸, 2칸, 3칸, 4칸 중에 3칸 4분의 3과 일치하겠죠? 자, 우리 계산한 방법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모를 같게 통분해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건 기존에 여러분들이 4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분모는 절대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분수의 덧셈 4학년 2학기에 배웠던 것이 머릿속으로 많이 떠오를 거예요. 우리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87쪽에서 그림을 이용해 보기도 하고요. 식을 이용해 보기도 하고 또 연습까지 해가면서 분수의 덧셈 첫 번째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 좀 귀찮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림을 이용하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매번 그림을 과연 그릴 수 있을까? 라는 의심도 여러분들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식을 세워서 구하면 더 편하겠구나 라는 확인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자, 우리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4분의 1의 한 칸을 몇 칸으로 쪼갰는지 보니까 3칸으로 쪼갰어요. 그 말은 통분을 해줬다는 이야기겠죠? 자, 분자와 분모에 동일한 숫자를 곱합니다. 그렇다면 4분의 1은 12분의 3으로 변환할 수 있고요. 자, 3분의 2를 봤어요. 하나, 둘, 셋, 넷. 3분의 1만큼의 한 칸을 4칸으로 쪼갰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통분을 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12분의 8. 물론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구나 해서 12분의 8을 채워 넣어도 돼요. 하지만 우린 이미 통분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4분의 1은 12분의 3, 3분의 2는 12분의 8입니다. 자, 기준이 되는 분모는 동일하게 유지시켜준다라고 했습니다. 3, 8 더해주면 11입니다. 그래서 4분의 1과 3분의 2를 합하면 12분의 1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그림을 이용하지 않고 식을 이용해서 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6분의 1과 8분의 3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일단 두 방법 모두 통분을 했어요. 근데 통분 방법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통분했는지 보면 6분의 1과 8분의 3이기 때문에 그냥 6분의 1에는 상대편 분모인 8을 곱했어요. 또 8분의 3에는 역시 상대편 분모인 6을 곱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공통분모를 정할 때 공통분모를 두 분모끼리의 곱으로 하여 통분 후 계산했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통분모를 정하는 방법의 차이예요. 마찬가지로 그럼 방법 2는 어떻게 했을까? 공통분모를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하여 통분 후 계산,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6과 8의 최소 공배수 한번 구해볼까요? 둘 다 짝수입니다. 2로 나눌 수 있겠죠? 2, 3, 6, 2, 4, 8, 3과 4. 자, 약분을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공통으로 떨어지는 공약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2 곱하기 3, 6이고요. 6 곱하기 4, 24. 자, 우리 최소 공배수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방법을 비교하여 각각 어떤 점이 좋은지 확인하라고 했어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의 좋은 점은 뭘까요? 뭘 구하지 않아도 돼요? 최소 공배수 계산 절차가 없습니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방법 2의 장점은요, 나중에 약분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최소 공배수를 활용했기 때문에. 하지만 방법 1을 했을 경우에는 더 작은 숫자로 약분해줘야 되는 과정이 추가로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 더 편한지 각각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어요. 방법 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하네? 라는 걸 귀찮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각각 좋은 점 한번 이야기해봤으니까 5번 문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첫 번째 방법은요, 그냥 두 분모의 곱을 이용해서 통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 6, 24, 6, 4, 24 모두 동일하게 분모는 24로 일치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분자끼리 더해줄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도 한번 써볼게요. 다른 모양으로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려고 선생님 5번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게요. 3 곱하기 6, 8. 자, 그 다음에 4, 1은 4, 4. 자, 더했더니 24분의 22입니다. 여러분 모두 짝수인 거 보니까 한 번 더 나눌 수 있겠죠?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12분의 11 확인할 수 있겠죠. 한번 이렇게 약분을 해야 되는 절차가 생기는구나 라는 거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방법이에요. 4와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둘 다 짝수니까 2로 나눌 수 있고요. 자,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2, 2는 4, 4, 3, 12. 자, 우리 12를 만들어줘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분모를 12로 만들어줄 겁니다. 4, 3, 12 6, 2, 12. 분자와 분모의 같은 수를 곱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 곱하기 3, 9, 2 곱하기 1, 2, 12분의 11입니다. 이미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찾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약분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쌀빵 한 봉지와 쌀과자 한 봉지를 모두 만드는 데 필요한 설탕은 12분의 11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단위는 컵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확인했고요. 이제 수학익힘책 56쪽, 57쪽을 풀면서 여러분과 함께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확인해 주세요.